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요 제목이 일론 머스크가 면접 시 무조건 질문한다는 한 가지, 뭐 이런 그 게시물을 봤습니다. 당연히 맨 뒤에는 어떤 책 광고였는데 이 게시물에 나온 이 질문이 진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책 광고 하려고 어디서 발췌한 건지 아니면 약간 각색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질문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면접에서 들었던 질문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들이랑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제가 뭐 테슬라 직원이 이제 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면은 제가 거의 임원 면접, 거의 마지막 면접까지 간 거겠죠. 이제 뭐 2명 뽑는데 3명 있는 그런 면접에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네, 살아온 과정과 문제 해결. 제가 일단은 요 글을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팀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I like to hire people who I honestly feel people. 그냥 번역된 걸로 읽을게요. 솔직히 느낌이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면접 때 제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살아온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내렸던 결정과 이유를 물어봅니다. 직접 겪은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문제를 진짜 해결해 봤던 사람은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세부 사항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척한 사람은 조금 설명하다 어느 순간 막혀요,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어떤 면접을 이제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뭐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은 없는데 뭐 그래도 비슷한 질문들을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런 류의 이제 것들을 대답을 준비하시죠. 자기 인생을 이제 강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만드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금 진짜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영상으로 기록하는 거니까 정말 이제 솔직한 대답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얘기할 것들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종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종교적인 신념, 그런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이제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는 좀 그런 거랑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저 역시도 오늘 한해 이런 답변들을 사실 실제 면접에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 면접할 때, 일반적인 회사들 면접할 때는 이런 내용들 당연히 조금 각색해서 거부감 없이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녔던 기독교 기반의 어떤 회사라거나 뭐 이런 곳들에서는 조금 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오늘은 그때들보다 더 제 어떤 저만이 이제 알고 있는, 저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해결 방법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종교적인 것들과 함께 아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살짝 부끄러운 느낌도 있네요. 저만 그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로 내뱉으려니까 조금 그랬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열어놓고요. 네.
갑자기 꺼져가지고 사실은 이 예, 살아온 과정을 설명해 달라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이제 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봉착했다라고 하는 걸 크게 이제 제 인생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큰 단위는 제 학창 시절이고, 그 다음은 제 취업 과정,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과정까지가 이제 2번째 그룹이고, 3번째는 회사를 나와서 이제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과정. 네, 요 과정이 이제 크게 3그룹으로 나뉘고 그렇게 3개로 나눈 이유는 봉착했던 문제의 성격들이 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방식들이 약간씩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 문제를 봉착했던 첫 번째 시기는 바로 저희 학창 시절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는 뭐 문제랄 게 있나요? 저는 이제 뭐 굉장히 반항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사춘기를 세게 맞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바보 같다 싶을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시기예요. 네. 뭐 어른들이 보기에,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의 제가 봤을 때 저의 10대를 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좋아하는 것들 혹은 싫어하는 것들, 내 취향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내 인생과 내 삶의 전반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어야 되는 시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그 시기에 하지 않고 그냥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 문제들에 관심이 없고 질문이 없었어요.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왜 나는 여기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나는 이게 싫고 지루하고 힘든데도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정말 순종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라고 여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고 나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결국은 인생 어느 순간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건 그런 생각을 할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다시피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잖아요. 이 처음에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도 각도가 1도 혹은 0.1도만 달라져도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큰 각도로 벌어지게 되고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야 되는 어떤 그 방향이 이 방향이었는데 그게 요만큼 틀어져서 이렇게 갔다고 치면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원래 가야만 했던 그 방향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목적성에 대한 고민들이 10대 때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이 되게 저의 인생에서 큰 사람이고 그걸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10대 때는 몰랐죠.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상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싶은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제가 뭐 군대 갈 때쯤 한 20대쯤 20대 한 중반 정도, 거의 후반부에 이제 길을 다시 수정해서 돌아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좀 과부하도 있었고 그때까지 간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꺾어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아까운 것도 있었죠. 뭐 전공 공부를 아예 영상 쪽으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런
뭐 제 전공들을 좀 포기하고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그냥 남겨둔 채로 길을 꺾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10대 때 고민했으면 그런 헛되다고 하기는 조금 표현이 거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쪽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확실히 어릴 때 그런 고민들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지금 스스로도 뭐 20대 정도에 그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늦진 않았다. 그래도 과감히 결정했다. 꺾어서 내 길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그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아쉬운 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10대 학창 시절의 문제는 제가 제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주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뭐 부모님을 포함해서 담임 선생님, 뭐 주변에 뭐 어른들마저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네, 잘하네, 착한 학생이네 칭찬만 하셨지, 야 너 그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시간을 조금 쪼개서 너 인생에 대해 좀 생각해봐, 너는 뭐 뭘 하고 싶은 아이야, 이렇게 질문해주고 유도해주는 그런 이끌어주는 멘토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죠. 그런데 그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20대 들어서, 그러니까 좀 문제 의식을 그때부터 가졌죠. 대학을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하던 그 대학 공부랑은 좀 다른데, 내가 생각하던 대학 생활이랑은 좀 다른데,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캠퍼스의 낭만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재미로 공부해 뭐 이런 거 없었지만 저는 되게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 가면 재밌을 거다. 재미가 하나도 없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군대를 가면서 운이 좋게도 딱 그게 중단되고 고민을 많이 했고 내가 재밌어 하는 게 뭔지를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제 약간의 종교 얘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군대에서 읽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거를 꼭 읽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그 책이 있었어요. 그 눈에 들어왔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읽어 나가는 책인데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 창조주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예비하신 어떤 그런 길이 있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능력도 준다. 마치 이제 히어로 같은 거죠. 이 뭐 스파이더맨처럼 뭔가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특수한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딱 해야 할 일, 그 사람이 딱 하고 싶은 일에 맞춰서 맞춤으로 이제 능력을 준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한테도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를 그 책을 통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거,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었던 거,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책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목적이란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목적 없이 그냥 달리기만 했구나. 그럼 나는 지금 트랙을 벗어나서 어디 아무데나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내가 재미가 없구나. 그럼 다시 나의 트랙으로 돌아가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내가 달려야 될 트랙, 내가 달려야 될 목적지, 결승점은 어딘가,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이제 생각한 대로 보인다고, 그걸 고민하니까 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고민의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는 재미라고 생각했고, 저는 영원히 이 세상을 살면서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를 규정하고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이 뭔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죠. 저 같은 경우는 밤을 원래 못 새거든요. 고등학교 수능 볼 때까지도 단 한 번도 밤을 새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잠이 너무 많아서 밤을 못 새요. 10시, 11시만 넘어가면 막 눈이 이렇게 넘어가는 타입이었어가지고 밤을 전혀 못 새는데, 이제 대학 올라와서 우연찮게 교회에서 이제 봉사로 영상팀 봉사를 하면서 편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밤을 새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군대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반추해 보건데, 아, 내가 이게 재밌어서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밤을 못 새는 사람인데도 자발적으로 밤을 새면서까지 하는 일이다? 그럼 내가 너무 재밌어 하는 일이잖아. 나는 이 일을 영원히 평생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해답을 찾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조금씩 이제 영상을 하는 쪽으로 저를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조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그 시점이 돼서 완전히 급격하게 딱 결정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겠다 하고 딱 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의 이제 첫 번째 시기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기간은 저의 이제 어떤 취업과 이제 회사 생활에 관련한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취업을 한 경우는 아니었어요.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이제 힘들었죠. 왜냐면 이것도 결국은 이 첫 단추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길을 탁 꺾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경력들이 영상을 하려는 사람의 경력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저는 공대를 나왔고, 뭐 물론 이제 공중파, 지상파 PD 분들은 되게 다양한 그 전공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전문적으로 어떤 그걸 자기 꿈을 준비해 왔던 사람과 그냥 급격하게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어 해가지고 달려드는 사람과 뭐가 이제 차이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자격지심 같은 거, 혹은 뭐 이제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던 것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지상파 PD 준비할 때도 조금 좀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급함이 있었고,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빨리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조급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걸 이렇게 길을 정할 거예요 라고 이제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놨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른 성과를 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한 거 잘했죠? 라고 이제 저도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어깨 으쓱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함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에 치중했고 좀 예민하게 사람들을 대하기도 했고, 내가 지금 정한 이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걸 방해하는 게 있다면 굉장히 배척하고 날카롭게 대하는 사람이 됐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사실 뭐가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당시 한 1년 정도를 지상파 PD를 준비했다가 서류를 다 내봤는데도 다 떨어졌어요. 제가 준비해야 됐던 어떤 그 성적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학교 성적도 막 그렇게 훌륭한 편도 아니었고, 영어 성적이 그렇게까지 막 높은 편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 단계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진짜 많이 낮아졌어요. 난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는 진짜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건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좀 잘못 해석한 건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내가 맘대로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쯤 이제 제 안에서 뭔가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면 그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는 인간을 뭔가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존재가 아닐 텐데,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막 영리하게 피조물들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아주 영리하고 현명한 존재일 텐데, 나를 이렇게 노예처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재미인데, 내가 이렇게 괴롭게 뭔가를 준비하고 힘들게 해서 그걸 성취했다고 내가 즐거워할까? 그걸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핑계일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존감이 낮아졌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이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거를 전혀 원하지 않고 시킨 적도 없는데, 야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거기 들어가라 막 이렇게 시킨 적도 없는데, 나 혼자서 막 나는 이거 할 거야 막 이렇게 설레발치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이제 그 고요함 가운데 이제 저를 좀 내버려뒀죠. 고요함 가운데. 그 전까지 막 속이 막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근데 고요함 가운데 나를 내버려두고 저 멀리에 있는 그 목소리를 좀 집중했을 때, 그냥 그거 내가 시킨 거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아둥바둥이야? 그냥 너 재밌는 거 해. 이런 느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뭐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뭐 진짜로 귀에 이제 음성이 들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감정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내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믿었고,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할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재미를 위해서 지금의 어떤 시간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밌는 걸 해도 나중에 재밌는 걸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재밌는 거 아무거나 해도 나 나중에 잘 될 거야. 분명히 나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어떤 대책 없는 믿음 같은 게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서게 되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공부 딱 접고, 어차피 뭐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 쉬는 겸 딱 접고,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게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거. 그 전까지는 막 집에만 박혀있고 도서관에만 있었는데,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자, 사진 찍으러 다니자. 하루에 막 400장 500장씩 막 사진 찍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밤에 들어와가지고는 막 그거 사진 막 보정해가지고 뭐 그런 트위터 같은 데 올리고,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지금 당장 즐거우니까 막 여기 경복궁도 가서 찍으러 가고 덕수궁도 찍으러 가고 명동도 찍고 막 아무데나 다 찍으러 다녔어요. 트위터에 막 계속 올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전시회도 하고, 그런 전시회 하다 보니까 또 아는 동생, 아는 사람들이 뭐 이런 프로젝트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또 그런 프로젝트 재밌을 것 같아서 하고,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또 아는 분이 그런 프로젝트랑 연관된 어떤 회사가 있는데 지금 채용을 한다던데 너도 한번 거기에 지원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해가지고 재밌겠는데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류 쓸 때도 그냥 뭐 부담 없이, 그 전까지 지상파 서류 쓸 때는 엄청 부담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부담 없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얘기 막 쓰고, 그것도 마감 하루 전날 막 쓰고 그냥 휙 내고, 맞춤법 검사도 안 하고. 그리고 연락이 오고, 와 연락이 왔어? 그럼 나 될지 안 될지 몰라, 안 될 거야. 근데 그냥 면접 보러 가는 거 재밌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면접 보러 간 적 없는데 면접 보러 가는 거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가서 보고. 저는 참 그 면접이 재밌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면접을 통틀어서 그때 면접이 제일 재밌었어요. 아무런 부담이 없었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갔어요. 그래서 맞다, 내가 자기소개를 준비했어야 되는구나를 처음 질문을 자기소개 해보세요 듣고 나서 이제 생각했어요. 맞네, 자기소개 준비했어야 되네. 그냥 막 제가 속에 있는 얘기 막 했죠. 그냥 뭐 준비 안 된 얘기 막 하고, 영어로만 뭐 대답해 볼 거니까 한번 영어 인터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영어로 질문하셨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제가 이제 손 들고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샬라샬라 막 하고 막 주고받고 막 그냥 이런 마음이었어요. 영어로 막 말도 안 되는 문법으로 막 말할 때 나는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될 텐데 이분들은 지금 긴장해서 그렇지 실력도 좋고 영어도 잘할 텐데 긴장 풀어주는 겸 내가 영어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영어 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이상하게도 하는데 난 저보다는 다 잘하지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막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그 면접이 끝나고 나서도 막 같이 면접 받던 분들한테 아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되시면은 진짜 열심히 하시라고 저는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꼭 다시 여기 넣을 테니까 그때 얼굴 보자고 막 이러면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그런 시기를 결국은 재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간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그거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그거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거에 집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저는 이제 편하게 말하면 이제 재밌는 거를 그냥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 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딱 집중됐고 그 집중된 에너지가 어떤 그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이 어떤 제 막혀있던 그 길을 뚫는 돌파구가 됐고 그 돌파구를 통해서 제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회사를 다니고 회사 생활을 하고 또 그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데로 이직하고 여러 번 이직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게 좀 쳇바퀴처럼 돌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재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막 또 제가 난 열심히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잡았는데 또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또 재미를 잃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끙끙끙 막 이러고 자존감 낮아져 있으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너 재밌는 거 하라고 내가 거기다 넣어줬는데 또 너 거기서 혼자서 골머리 싸매고 있네. 그럼 아 맞다 내가 재밌는 거 해야 되지. 그럼 또 그걸 하다 보면 다시 길이 열리고 이제 그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떤 큰 일이 생겨도 이거를 막 심각하고 진지하고 막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일이 잘 안 되고 그냥 재밌는 거 내가 지금 관심이 가져지는 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면 또 돌파구가 생기고 마지막 제가 그 헤드헌터 통해 가지고 들어갔었던 그 회사 면접까지도 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회사는 이제 제가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던 거지만 결국 붙긴 했거든요. 출근도 했는데 면접 볼 때도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나를 안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봉을 진짜 높게 거의 2배 이상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불렸다기보다는 제가 그전 회사에서는 상황상 연봉을 제 경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받았던 상태여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되게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어요. 희망 연봉을. 근데 사실은 그 업계에서 제 경력이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됐던 거였더라고요. 그걸 그때 알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날 안 부르겠지. 여기는 왠지 가면 너무 일이 힘들 것 같고 나랑은 잘 안 맞는 데 같아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거절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을 아예 세게 적었는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면접 볼 때도 그냥 이런 회사는 이런 분위기구나 막 구경하고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일하고 이런 게 나오는구나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때도 이제 뭐 물어본 거 그냥 제 생각 얘기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면접장 나왔는데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그 회사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내가 얘기했던 조건과 이쪽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과 실제로 여기 일할 때 느끼는 것들이 완전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는 내가 결국은 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가 없는 쪽으로 결국 돌아가겠구나라는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돈은 많이 벌겠지만 돈을 버는 만큼 제 시간과 어떤 제 삶과 재미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과감하게 이제 그때는 그걸 경험하지 않고 이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경험하지 않고 판단을 해서 딱 결정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저한테는 쳇바퀴의 그런 굴레를 좀 끊어버렸던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뭐 그렇게까지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도 뭐 그렇게 뭐 생각하면은 뭐 나쁘진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두 번째 시기의 어떤 힘듦은 그런 재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좀 극복을 해나갔다. 에너지를 집중했고 그 집중된 에너지로 어떤 파워, 힘을 좀 실었다. 그래서 돌파구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회사를 안 가기로 하고 프리랜서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부터 이제 지금까지인데, 이 세 번째 시기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이때부터는 이제 일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제 어떤 일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거는 이제 어떤 이 목적을 향해 가는 어떤 직선적인 거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 세 번째 시기 지금까지 이제 걸쳐 있는 건 어떤 양적인 문제, 이런 넓게 펼쳐진 스프레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얘기,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그 프리랜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되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전까지는 학교집, 회사집 요 정도의 단순한 삶이었다가, 그때부터는 집이 회사가 되기도 하고 회사가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스스로 대표기도 하고 직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결혼을 해가지고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출산하고 육아를 할 때는 또 아빠가 되기도 하고, 아빠면서도 일하는 사람이면서도 집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공부하는 학생이면서도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한 번에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역할 관리의 문제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봉착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피어리어드, 이 세 번째 시기에 굉장히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멀티태스킹이 되게 약한 편이에요. 이런 거는 뭐 면접 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말일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저는 멀티태스킹이 되게 안 되는 편이거든요.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돌파했냐면, 동시에 1과 2, A와 B를 동시에 못한다면 A를 엄청 빨리 해버리고 B를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두 개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저는 A, B를 동시에 못하니까 A를 30분만 해버리고 B를 30분에 해서 시간을 똑같이 맞추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이 역할 문제라는 게 아빠이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남편이면서 대표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게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처리하고 이걸 하지 않은 게 뭐 대부분이긴 하지만, 때로는 동시에 그걸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의 결론은, 제가 이제 내린 결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이지 말자 는 거예요. 괜한 허세 부리지도 말고 정직하자. 그게 이제 저의 어떤 문제 해결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를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뇌 한달까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막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훈련이 덜 돼 있고 익숙하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나 안 된다,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정직하게 얘기해야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 된 이후로 일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죠. 되게 많은 일들이 몰려왔을 때 막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일이 전혀 없을 때,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는 일이 전혀 없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이제 제 주변 사람에게 좀 정직하려고 했어요. 그전에는 좀 허세가 있었죠. 뭐 다 잘 됐거나 다 괜찮아, 돈 많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숨기지 않으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려고 노력하죠.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아이한테도 아빠가 뭐 이런 부분은 서툴러 라고 이제 정직하게 고백하기도 하고, 미안하긴 하지만 뭐 아내한테도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나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어, 이 부분은 좀 뭐랄까 실패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이제 과감없이 얘기하려고 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저의 그 부분을 약점 잡아가지고 뭐 이용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정도에 오니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그걸 속이냐 안 속이냐는 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어쩌면 제 이 시기를 돌파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도 어떤 그런 목적성, 그리고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은 저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 위에 이제 하나 더 얹은다면 그건 정직인 것 같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제 상황을 정직하게 인지하고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그 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걸 고백하자면 좀 자신이 없어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 자신 없음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걸 난 당연히 그건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건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이지 라고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 나가보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뭔가 답이 있진 않을까, 뭐 이런 그런 소망이랄까요, 어떤 그런 희망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렇게 자신 없고 힘들고 좀 실패한 것 같은 것들을 좀 정직하게 얘기하는, 뭐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얘기가 길었는데 이거를 뭐 두 개로 나눌까 뭐 생각이 드네요. 지금 벌써 35분째고. 그래서 너무 길면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고요. 뭐 그러겠습니다.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겠죠. 테슬라에 사람 뽑을 때 최종 면접에서, 임원 면접에서 뭐 어떻게 그 살아온 과정 좀 얘기해 보세요, 뭐 허허허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본다는 이 면접의 질문을 좀 답변을 해봤어요. 근데 뭐랄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터뷰하니까 굳이 이제 얘기한 것 같고, 사실은 이 첫 문장이 답이겠죠. 솔직히 느낌이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편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괴짜니까 그냥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죠. 그냥 뭐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문제 해결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관상이 좋네, 뭐 이런 사람 뽑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만큼 이제 뽑는 사람은 되게 심각하지 않고, 뽑히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자리가 면접 자리잖아요. 저도 그런 면접 자리 많이 경험해 봤고, 최대한 저도 면접관의 입장처럼 그냥 부담 없이
이 시간 잘 재밌게 유쾌하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참 오늘 했었던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35분 막 넘어가잖아요. 면접에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긴 시간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혼자만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는 막 면접관님들도 질문해야 되고 저도 이제 답변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뽑히고 나서, 친해지고 나서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번 그냥 카메라에 대고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진짜 솔직한 나라면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은 안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면접의 어떤 그 좋은 그 답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면접은 아시죠? 간결하고 깔끔하고 딱 그 주제에 맞게 딱딱딱 그 물어보는 것만 딱 얘기하는, 횡설수설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잘 하실 거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근데 그냥 집에서 한번 해보시긴 하세요. 되게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 이제 제 어떤 신념, 종교관, 믿음 같은 것들도 한번 속 시원히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늘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 길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엔 또 다른 재밌는 질문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